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68화 외모가 뛰어나면 사랑에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이번 168화 주제는 좀 가벼우면서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두 분은 사랑할 때 뭐 이성을 사귀거나 이럴 때 외모를 좀 보는 편입니까? 무지하게만 해봐요. 그죠? 자유인님은 저도 뭐 그죠? 보겠죠. 네. 안 본다고 얘기하기 네. 어렵죠, 그죠? 예. 근데 내가 보면 상대도 봅니다. 그죠? 그러겠죠. 그래서 네. 질문 들어갑니다. 두 분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외모, 딴 거 말고 성격 이런 거 말고요. 외모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님 어떠세요? 뛰어나지는 않고요. 어. 뛰어다니는 게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평범한 게 중간이에요, 아니면 나쁘진 않다. 10점 만점에 한 7? 이 정도? 7점. 그러니까 이 정도면 네. 어디 가도 빠지지는 않는다. 아니 그냥 뭐 평균이죠. 몸이 좋잖아요. 몸이. 작두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견적을 의뢰를 하면 예. 견적이 안 나온다. 뭐 음. 이러니까 자신 없죠. 에이, 아닌데 사실 그러니까 한때 한때 옛날에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기생오랩이 뺨친다 뭐 이런 아이고, 얘기도 듣지 않으셨나요? 전혀 그죠? 그렇지 예, 않습니다. 그죠? 어떠세요? 그 외모를 보는 건 뭐 다 동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성을 선택할 때 외모를 최우선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걸 더 보는 게 있는 건지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이게 뭐 딱 구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연애 대상이냐 결혼 대상이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결혼 대상은 외모를 따지지는 않으나 이제 연애 때는 외모만 본다. 이게 외모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큰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끌어당겨. 그래서 내가 막 끌려가고 함께 하고 싶어.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질려. 이러면 결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 하다가도 파국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외모가 분리되지는 않는데 다른 요소랑 결합되어서 나타나는데 어쨌든 결혼까지 가는 건 외모만의 역할은 아니다. 그렇죠. 오케이. 예. 그죠? 예. 이거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 자연도 비슷하신. 뭐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첫인상 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뭐 대화가 되는지 뭐 이런 거 그죠? 예. 첫인상은 괜찮은데 대화해 보니까 별로면 너무 그죠? 이렇게 수준이 낮다거나 안 맞거나 네, 그죠? 안 맞거나 뭐 내 스타일이 아니거나 네. 이러면 그죠? 그런 어렵지. 근데 연애할 땐 관계 없잖아. 어쨌든 네.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오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대바람에 한번 해볼게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사랑을 하는데도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참 진짜 이 사랑이 뭐야 이게 사랑의 정의에 따라 달라진다. 연애에 유리하냐 이러면 유리하죠. 그렇죠. 유리하지. 네, 사랑을 정의하기 어려우니까. 사랑은 네. 사랑 뭐 정의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맨날 I love you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사랑에는 유리하다고 보세요. 유리는 한데 어. 이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거예요. 답하기 좀 쉽지가 않. 40 넘고 50 넘으면 음. 젊었을 때 각각 달랐던 외모가 다 똑같아져. 다 똑같아져. 맞아요. 같아지는 게 아니라 외모가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모가 뛰어나면 사랑에 유리하다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그래서 근데 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고는 시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외모가 뛰어나면 유리할지, 그러니까 외모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외모, 아름다움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제 논의를 하죠. 인간은 누구나 미,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아름다움은 사랑과 관련이 되게 깊어요. 가령 그리스 신화에는 제우스를 비롯해서 올림푸스 12신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미와 사랑,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사랑을 관장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앞이나 뒤나 다 아름다웠다는 아프로디테. 그죠? 어, 그죠? 난 그 얘기 처음 듣는데 그 아프로디테가 디테가 특히 더 아름다워. 그죠? 맞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 미와 사랑,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사랑의 욕망을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아름다움과 사랑은 매우 관련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프로디테의 아들 중에 에로스가 있죠. 그 에로스도 사랑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에로스를 로마 신화에서는 큐피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에로스와 큐피트는 둘 다 욕망을 상징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즉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 사랑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뭐 우리가 신화의 힘 이런 걸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현실에서 아름다운 사람일수록 이성에게 구애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건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즘 뭐 젊은 친구들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그죠? 예. 그 사랑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쓴 스페인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사랑은 미를 잉태하려는 열망이다라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보다 절대적인 대상을 향한 여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이 보다 아름다운 대상을 찾아가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대체로 사람은 아름다운 상대일수록 관심이 더 많이 가고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길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면 저도 모르게 시선이 그쪽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 나이에도. 두 분은 비슷한 경험 해본 적이 있으시죠? 네.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싶을 때. 근데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오늘도 네. 제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여기 녹음하러 오는데 되게 젊은 여성이 되게 늘씬하고 이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이 따라가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나쁘게 이상하게 뭐 보면 안 되죠. 예의 좋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런 대상에게 끌리는 건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까 일부 이제 질문을 드린 바인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은 모두 사랑에 성공했을까? 다시 말해 아름다울수록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할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무조건 유리한 점이 사실은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 근데 뭐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세상 뜰 거냐? 그거 아무도 모르지. 그렇죠. 아무도 모르지. 그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아름다울수록 사랑에 유리할 것 같다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장담할 수는 없죠, 그죠? 예, 뭐 결혼까지는 꼬리날 수 있어도 그렇다고 더 잘 될 거냐 이것도 모르는 거죠. 아니 이게 제가 앞서가는지 몰라도 중국의 4대 미녀 뭐 해가지고 별명도 되게 많잖아. 예, 그치. 막 서씨 같은 예. 경우는 물에서 고기들을 보는데 고기가 딱 쳐다보고 씨 꼬리를 지느러미가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아서 뭐 이랬다 뭐 이런 그쵸? 별명이 있다시피 말도 안 이런데, 되는 네. 얘기죠.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특유의 그죠?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근데 해피엔딩은 별로 없어. 그죠, 맞습니다. 그 장담할 수 없는데 만약 아름다움을 갖추어야만 사랑도 잘할 수 있다면 이건 저처럼 평범한 외모의 소유자에게는 무척 억울한 일이겠죠, 그죠? 근데 다행히도 인류의 역사에는 미인이 사랑에 성공했다라는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미인일수록 운명이 기구하고 팔자가 사납다라는 기록은 더 많습니다. 혹시 그 미인 박명이란 고사성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죠? 뭐
어쨌든 미인일수록 수명이 짧다. 뭐 그런 거죠, 그죠? 예,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야. 미인 박명이라지만 미인 되고 싶어. 뭐 그럴 수도 있죠. 로또 맞으면 망할 수도 있지만 되고 싶어. 이거하고 비슷한 거. 어쨌든 그죠? 미인방명이란 표현이 있고 이 표현은 송나라 시인인 소동파의 가인방명이란 시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여기서 가인이 미인을 뜻합니다. 방명은 목숨이 짧다라는 뜻 외에도 운명이 박하다라거나 팔자가 사납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인방명, 가인방명은 미인이 수명이 짧고 운명이 순탄치 않아서 불행에 빠지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그 밖에도 경국지색이란 표현도 있잖아요. 그죠? 경국지색은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아름다운 미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미인 때문에 나라를 망친 사례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양에서는 춘추시대 오나라를 멸망에 빠뜨린 서씨 이야기나 그죠? 당나라 현종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양귀비 등은 모두 경국지색이라고 불릴만 하죠. 서양의 경국지색으로는 클레오파트라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낮았어도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죠? 혹시 누가 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그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낮았어도 세계 역사는 달라질 것이다. 라는 표현은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쓴 팡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외모가 역사를 바꿀 정도로 아름다웠다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그토록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클레오파트라도 사랑에는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가 출신인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영웅인 카이사르하고 그 다음에는 안토니우스하고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서로 간의 연정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다분히 좀 정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대제국으로 막 성장을 해서 이집트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그녀가 자신의 왕가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외교술의 일환으로 선택한 사랑이었거든요. 결과도 좋지 못했죠, 그죠?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던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 둘 다 처참한 최후를 맞았고 본인도 결국 독뱀에 물려 자결을 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거든요. 어쨌든 뭐 클레오파트라는 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 건데 사실은. 그죠? 예, 그죠? 네. 예. 어쨌든 뭐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기회조차 갖지 그쵸? 못했던 예, 삶을 그쵸? 살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각 어느 나라나 클레오파트라 정도는 아니더라도 막 이런 정치적 또는 격정기 속에서의 인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죠? 대한민국에도 정인숙 사건이 있었잖아요. 음. 그 요정에서 정인숙 사건. 근데 그분이 그렇게 뭔가 매력과 대단한 게 있어서 아직도 국립과학수사원인가요? 예. 거기에 그 사람의 신체 일부가 예. 샘플로 보관돼 있다. 그럼 그런 얘기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죠?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는 이성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는 분명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시선이 곧 사랑은 아니잖아요. 현실에서는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사랑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대 최고의 헐리우드 스타였던 마릴린 먼로도 문 남성들과 관계를 맺었지만 정작 사랑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와 관계를 맺었던 남성들은 그녀를 그냥 성적 파트너 정도로만 취급했지 정신적 교류나 영혼의 교감을 이룬 적은 없었다고 해요. 결국 그녀는 온갖 파랑곡절을 겪다가 나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라는 말을 남긴 채 36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남성들을 열광시켰던 그녀의 아름다움은 단지 욕망의 대상이었을 뿐 진정한 사랑을 위한 기제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거죠. 예. 이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예. 이게 사랑의 장애물로도 이렇게 많이 작용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긴 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아름다운 외모는 사랑을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긴 하지만 사랑을 완성시켜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죠? 이 말이 내가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는 그것 때문에 많은 걸 얻기도 하지만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나머지 요소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한 로마에 맞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눈물겨운 외교수를 펼쳤던 클레오파트라를 두고 오늘날 사람들이 미와 색으로 남자를 홀린 치명적인 판머파탈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도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가 만들어낸 부정적인 효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성의 아름다움 속에 사랑의 감정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들은 이성이 가진 장점과 결점 중에 어느 부분에 더 많이 끌릴까요? 질문이 어렵나요? 이거 대답하기 쉽지 않을 그죠? 건데.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어떤 매력 때문에 되게 끌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매력이 예. 그 사람의 장점 속에서도 매력이라고 내가 느낄 수도 음. 있지만 그 사람은 장점이 아닌 나만의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걸 내가 매력으로 느낄 수도 있거든. 그렇죠. 예, 예. 그죠. 대부분 뭐 그 장점에 끌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결점에 끌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해요. 독일의 철학자이자 평론가인 발트 베냐민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애인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결점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약간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의 감정은 사랑하는 육체의 그늘진 주름살, 투박한 몸짓, 그리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결점을 찾아 그 안에 숨어 들어가 안전하게 은신처 안에서 몸을 움츠린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랑의 떨림은 바로 거기 결점이 되고 비난거리가 될 만한 것 안에 둥우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 그러니까 베냐민에 따르면 사랑의 떨림은 상대방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결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결점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그녀는 다른 사람과 달리 나에게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녀의 외모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그녀의 결점이 있고 그 결점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끌리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굉장히 고등한 표현이고 그런데 물론 예뻤겠지라고 다들 생각할 거예요. 하나도 안 예쁘고 결점만 있는데 거기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다. 그죠? 근데 뭐 예쁘다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 그러니까 개별적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좀 결점이 있어야 끌림이라는 것들도 예, 생긴다라는 그죠? 것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니 바늘 한 방울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다가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들은 상대가 아름다울수록 사랑이 불타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랑을 잘 모르는 하수의 관점이에요. 완벽한 아름다움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관조의 대상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모가 너무 완벽하면 사랑에는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왜?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결점 없이 완벽한 외모에는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아름다운 외모가 아닙니다. 나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도록 전반적인 매력도를 높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나의 결점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끌림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성에게 사랑의 떨림을 주기에는 전혀 모자람이 없는 외모를 가졌다.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 결점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사랑의 떨림을 주기에 모자람이 없는 외모다 이거죠. 그래서 주변에 외모가 빼어난 사람이 있더라도 너무 기죽지 마시고 그죠? 좀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거 저는 엄청 동의가 되는 게 예. 완벽한 아름다움은 바라봄의 대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관조의 예. 대상이죠. 이 바라봄의 대상 맞아요. 예. 이 뭔가 상대의 결점 속에서 사랑이 시작된다는 말. 음. 저는 이거 한참 곱씹어 봐야 느낄 수 있는 얘기일 거다라는 생각 많이 하지만 조금 더 하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일 거다 이 생각도 되게 많이 듭니다. 저는 되게 공감됩니다. 저도. 예. 요즘 뭐 TV에서 연예인들이 이걸 좀 이끌어가는가 싶기도 한데 뭐랄까 너무 성형 그래서 너무 외적인
그런 그렇죠.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막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또 일반 사람들한테도 되게 보편화돼 있기도 하고 그죠. 이런 몸짱, 것들이 뭐, 그죠. 얼짱. 모르겠어요. 그냥 고지식한 것도 있는데 그냥 너무 그렇게 외모에 집착하는 것이 좋을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보톡스를 맞고 이런 것이 자기 삶의 다른 영역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과연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뭐 비난까지 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만큼 내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 좀 같이 추구하면 어떨까? 그렇죠. 좀 균형감을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그렇죠. 생각을 나이가 해봅니다. 들수록 네. 주름을 없애기보다는 주름을 멋있게 만드는 무언가 전반적인 매력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이게 외모를 가꾸고 외모가 좋은 게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예. 근데 이제 그 자유님 얘기처럼 너무 그것만 추구를 하는 거는 결코 사랑에도 유리하지 않다. 어쨌든 베냐민 얘기는 사랑의 떨림은 상대의 장점이 아니라 결점 속에서 둥지를 튼다라는 걸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좀 되네요. 좋습니다. 마무리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전 자유님 얘기, 철학자님 얘기에 다 동의가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감가상각이 되는 게 외모죠. 있고, 예. 있고 시간이 되면서 축적이 되는 것들이 예. 있어요. 감가상각 되는 거에 목숨 걸지 말라. 목숨 걸 이유가 없어.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축적되는 거가 분명히 소중하다는 걸 알지만 거기에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사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되는 외모를 가꾸는데 노력을 하면 당연히 축적을 하는데 시간이 없죠. 그죠? 비용 측면에서도 예. 그렇고. 그래서 아니 뭐 저는 모든 대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이 될 수 있는 곳에 조금 더 관심의 영역을 좀 쌓는 게 내 매력을 쌓는 길일 수 있을 거다. 이 생각 되게 많이 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축적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전반적인 매력도를 높이는데 훨씬 효율적이다. 예, 좋습니다. 자유인님.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음. 그걸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했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지쳐지는 향기 같은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이다. 네, 좋습니다. 예. 야, 똑같은 얘기를 너무 시적으로 어, 거기 갖다가 쓰는 어휘 이게 예. 참 멋있죠. 그렇죠. 예, 역시 역시 시적입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은 외모가 뛰어나면 사랑에 유리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미를 잉태하려는 열망이라는 플라톤의 주장처럼 대체로 사람은 아름다운 상대일수록 관심이 더 많이 가고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상대방의 시선을 끄는 데는 유리한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깊은 사랑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벤자민의 주장처럼 사랑의 떨림은 상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결점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완벽한 아름다움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관조의 대상인 경우가 더 많아서 사랑에는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아름다운 외모가 아닙니다. 나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도록 전반적인 매력도를 높이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68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